오늘은 포경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포경수술은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요. 포경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포경수술은 이제 꼭 필요한 수술은 아니고 일부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때 결정하시면 된다. 대부분 소아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성인까지 끌고 성인이 돼서 본인이 포경수술을 결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포경수술에 관한 영상에 이제 댓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의사님이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해외 논문이나 전문가의 의견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경수술은 최악의 수술 해외에서는 이미 연구와 검증이 끝난 상태로 하지 않는 게 좋은 수술이나 아직도 종교 문제인 기독교와 이슬람 영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국 의사들은 자기들의 논지각을 위해 허위 광고나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포경수술은 인구 99%는 필요 없는 수술이고 있다고 해도 자세히 까면 됩니다. 또한 남성의 성감에도 안 좋고 여성도 뽑기가 여성의 질환에서 이날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감이 좋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해외에서 전문가들이 최악의 수술이라고 연구와 검증이 끝났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거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포경수술을 반대하고 이런 단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제 2000년 전후로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을 하신 구성애 씨가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저도 이제 몇 번 봤는데 일부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경수술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00년 전후로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 이제 비치료적인 이제 포경수술은 금지하자. 포경수술은 꼭 필요한 치료적인 목적으로만 시행하자. 이제 이런 권유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국내 기사들은 굉장히 선정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구성애 씨도 이제 요 시기 전후로 이런 강의를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영국, 캐나다, 이제 호주에서 나온 권유를 들어보면 전부 다 신생아 포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때 70% 정도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포경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생아 포경이 굉장히 이제 활발했고 캐나다도 아마 20-30%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무분별하게 모든 아이들에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의도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포경 수술을 절대 하면 안 된다. 포경 수술은 금지다. 이렇게 발표된 내용이 아니고요. AAP라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소아과 학회인데요. 포경 수술이 워낙 미국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이제 포경 수술에 관한 학회 차원에서 의견을 내기 위한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이 1999년에 나온 내용을 보면 포경 수술의 여러 장점들은 의학적으로 존재하지만 모든 신생아들이 포경 수술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고 권할 정도는 아니다. 만약에 한다면 마취를 하고 하자. 굉장히 쇼킹하죠. 그 당시만 해도 신생아들은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마취도 안 하고 포경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면 마취를 하고 하자. 이런 내용이 발표됐고 미국 학회에서 발표가 되면 대부분 의학에서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주류가 됐고 당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 신생아 포경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이제 따라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 2012년도에 이제 AAP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그동안의 이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된 이제 결론을 다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기존에 발표됐던 의학적인 이득은 있을 수가 있지만 부작용과 이런 걸 봤을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포경 수술의 이점이 그 수술로 인한 이제 부담이나 위험도를 넘어선다. 이점이 더 크다. 그러니까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지만 나중에 그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입장을 번복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이 의견에 찬성하는 그런 발표를 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포경 수술 가격도 비싸지만 다른 의료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포경 수술을 해서 다른 감염이나 성병의 위험도를 낮춘다면 충분히 이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비용이 그렇게 이제 높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신생아 포경을 하는 거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제 국내 신생아 포경의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 댓글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해외 전문가들이 최악의 수술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포경 수술은 결정난 게 아닙니다. 신생아 포경 수술은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아 포경이나 성인 포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위생이나 미용적인 측면에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선택을 하시면 큰 부작용이 있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셔
하셔도 부담이 되는 수술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병원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병원은 이제 소아폭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인폭경만 하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신생아폭경은 절대 이제 권유를 해드리지가 않고 있고요. 소아폭경은 특별한 경우에서는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성인까지 끌고 와서 자기 몸에 대한 이제 자기결정권을 갖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아폭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이제 귀두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염증, 배뇨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감돈폭경, 앞에가 너무 좁아서 이게 이제 성기의 목을 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아라도 반드시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17세에서 20세까지는 귀두가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대부분 이제 귀두가 노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때도 노출이 안 되면 성인이 돼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성인 폭경만 시행하고 있는데요. 성인들은 왜 수술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대부분 발기됐을 때 성기의 목을 조르거나 아니면 발기됐을 때도 귀두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정액이 밖으로 분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위생적으로 너무 냄새가 나서 파트너가 싫어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폭경 수술을 많이 하십니다.